KTX 신설 구간 운영을 민간업체에게 넘기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가격이 내려가서 좋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KTX 민영화가 정부에 의해 속전속결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추진 이유로 경쟁을 도입, KTX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성공 사례로 지하철 9호선을 이야기한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른다고 그러면은 요금이 최대 20% 정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의 운영이 공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 지하철 중에서 9호선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9호선의 운영비, 인력은 서울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의 50% 수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고속철도 역시 민간이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가격이나 서비스 질 향상 등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반가운 이야기일지 모른다. 하지만 몇 가지 강한 의문이 든다. 우선 국토해양부가 성공 사례로 제시한 서울 지하철 9호선은 갑자기 요금을 50%에 가까운 500원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민들은 당혹스러웠고 서울시와는 극심한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지하철 9호선은 현대건설 사장 출신 이명박 시장의 임기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로템 컨소시엄으로 급하게 변경되어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제2대 주주로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맥쿼리다.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가 기습적으로 50%에 가까운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적자 누적이 계속되어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나 이제 작년 말로 완전 자본주의에 빠졌습니다. 계속 방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운영 자체, 지하철 운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돼요. 그런데 지하철 9호선의 2011년 매출액 수입을 보면 936억 원인데 이 중 대출 이자로 나간 돈이 무려 461억이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의 경우 돈을 빌린 회사와 돈을 빌려준 회사가 동일하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가 이자로 낸 돈은 다시 지하철 9호선 주식회사가 받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금리를 낮게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5%라는 엄청나게 높은 대출 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다. 이명박 시장 시절 맺은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 협약으로 서울시는 3년간 715억을 이자로 대신 내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지만 지하철 9호선의 맥쿼리를 비롯한 대주주들은 대출 이자를 받아 손해를 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만이 연간 엄청난 이자를 지불하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맥쿼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국의 수많은 민자도로에 투자해 2011년에만 1618억 원이라는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부는 2015년 개통 예정인 강남 수서발 목포, 수서발 부산 간 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1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고를 들여 수도권과 호남 고속철도를 만들고 그 운영을 민간에 넘긴다는 것이다. 공기업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철도 중에 KTX만이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흑자를 내는 알짜배기 구간이다. 수서역 출발이라는 KTX 노선의 독점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한테 주겠다는 거고, 이 노선이 앞으로 알짜배기 노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건설회사 중심의 컨소시엄이 특혜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 코레일은 KTX에 얻어지는 수익으로 무궁화나 새마을, 통근열차와 같은 일반 열차, 그리고 화물열차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적자를 메꾸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KTX가 등장하면 코레일은 계속해서 일반 열차나 화물열차를 운영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공기업은 국가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골에도 철도역을 만들고 전국 각지의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한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사회 공공의 이익이 아닌 돈, 수익이 최대 목적이다. 영국의 경우도 철도를 민영화하면서 효율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다. 철도 민영화 뒤 요금은 2배 가까이 올랐고 5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 5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영국 정부는 민간 업체들이 이익 때문에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철도 시설을 다시 국유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민간 기업과 인하된 요금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업 제안서를 보시면은 요금이 내려가는 구조, 요금을 낮추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민간이 요금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발의한 한미 FTA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많은 해명 자료를 냈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FTA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영린이죠. 국토부가 절대 못 건드리는 거죠. 이미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 한국철도의 고유 권한으로 한미 FTA 협정상에서 장악하고 있는 문제를 민간 개방이 들어와서 대주주가 지하철 고속처럼 바뀌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무리 국토부가 요금 인하를 강제해도 FTA를 통해서 이거는 제도 대상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여태까지 어떤 해명도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3조 원 가까이의 세금으로 만든 지하철 9호선을 대기업들이 5천억 정도만을 투자하고도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에 50% 가까운 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다행스럽게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력한 대응에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만약 서울시장에 박원순 시장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서울시장이 계속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부는 철도, 공항, 수도 등 전방위적인 속전속결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떠난 후 국가 공공시설들은 대기업과 재벌들 손에 넘어가 국민들이 고통받게 될지 모른다. 또 하나의 큰 걱정은 박원순 시장처럼 재벌들의 횡포에 맞서 국민 편에 설 누군가가 그때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